안녕하십니까. 김평곤의 뉴스추적입니다. 오늘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18대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맞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책 부분이 복지 문제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가 언급했던 선별적 복지가 무엇인지 주부님들과 함께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료 공약 부분입니다. 이번 박근혜 후보의 의료복지 공약에서 뚜렷한 점은 기존 4대 중증질환 환자에 한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의들의 의견은 이 4대 중증질환보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간병비나 특진료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의료복지 정책은 정확한 진료비 체계와 지출을 모르는 상황에서 급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적한 소득 수준별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것은 학생들 간의 분란만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 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과 지원 세금의 확보 방법에 있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지적을 빌리자면 실행은 가능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선별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지원에서 선별적 복지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별적 복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어 왔던 복지 형태의 이름만 선별적 복지라고 하여 전 한나라당과 현 새누리당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소득 가정의 지원이나 노인연금 등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지원을 계속해왔던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이름만 살짝 바꾼 것입니다. 이 선별적 복지로는 복지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넘쳐나서 금고에 현금을 재워놓고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돈잔치를 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전두환 씨는 금고만 열면 항상 29만 원이 나옵니다. 참 부럽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가정에 현금을 수십억씩 재워놓고 밀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서민들은 근금 절약하여 아이들 학비, 월 지출금,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약간의 여유만 있을 뿐 취미생활은 가진 자들의 전용문이라고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복지로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의 형태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 정책입니다. 시청자 주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정책은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득 수준별 세금을 성실하게 의료보험비를 내고 국민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특실 및 특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형 복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언급한 국가에서는 수익 대비 정직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정직하게 국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육아보육, 직장주부들의 임신휴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 및 교육시설, 스포츠센터 등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직한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부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의무가 정직한 세금입니다. 국민들은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부자 워렌 버핏의 발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층에겐 최저세율을 도입해 100만에서 1000만 달러의 과소득에겐 30%를,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초고소득에겐 3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소득자들의 수익금의 30%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억에서 100억 원의 소득을 내는 계층은 소득의 30%를, 100억을 초과하는 부자들은 3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워렌 버핏의 발언 내용이 바로 정직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청하시는 주부님들 중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작은 욕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지만 작은 욕심은 발전된 삶을 살게 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개발과 과열 경쟁 교육이 아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학업, 전문인으로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차별화된 지식과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명품이다라고 말하는 품목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어지는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개개인의 의욕과 의지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라 해서 모두 공평한 재산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의 차이와 재산의 차이가 있고 직장과 직업에 따라 남들보다 풍족한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복지 선진국에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밝고 맑은 세상에서 최소한 공교육장에서는 먹는 것으로 눈치 보지 않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지구의 평화를 꿈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은 다카키 마사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주부 여러분 고맙습니다.